안녕하세요. 혜원의 보물입니다. 거의 2주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신은 아직 친정에 있는 것 같아요. 명목상으론 동생과 어머니 돌봄을 목적으로 친정에서 며칠 있었던 건데 정신 차려보니 제가 돌봄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엄마가 차려주시는 밥이 더 맛있습니다. 집에 오랜만에 오니 낯설기도 하고 아무래도 손에 익은 반찬 위주로 만들게 되네요. 두부조림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애호박 볶음을 곁들인 놀랍게도 주부 경력 12년입니다. 저도 하다 보면 늘 줄 알았거든요. 근데 느는 거라곤 뱃살밖에 없습니다. 애호박은 새우젓 한 큰술 넣어 뒤적뒤적 섞어줍니다. 애호박을 재워놓고 두부조림 양념장을 만들 텐데요. 시청자분들 이러다가 외우실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두부조림 레시피는 12줄림 블로그에서 배웠어요. 언제 먹어도 실패 없고 맛있는 레시피입니다. 노릇노릇 구운 두부에 양념장을 넣고 중불에서 졸여줄게요. 애호박 볶음은 장영란님 레시피를 참고했어요. 양파 반 개는 채 썰고 대파는 한 큰술 정도 다져줍니다.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다진 파를 먼저 볶아 파기름을 넣습니다. 그 다음 양파를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그리고 새우젓에 절여 놓았던 애호박을 넣고 다져 볶아요. 중간중간 두부에 양념 끼얹어 주는 것도 잊으면 안 되고요. 애호박은 오래 익혀 살캉한 식감이 맛있더라고요. 두부조림에 양념이 절반가량 줄었을 때쯤 다진 파를 넣고 마저 졸입니다. 도시락 반찬은 이제 유리 용기에 담아요. 남편님 사무실에 전자레인지를 놓았거든요. 따끈하게 되어서 밥에 비벼 먹으면 꿀맛입니다. 설거지까지 마쳐야 개운하게 쉴 수 있어서 바로바로 하는 걸 좋아해요. 싱크대도 열심히 닦는 편이지만 2, 3일만 지나도 금세 더러워지는 걸 보면 배신감이 듭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최근 영상에서 자기개발 갓생이 사라졌죠. 근 몇 달 동안은 갓생은커녕 맨정신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어요. 동생은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어서 한동안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답답해서 발버둥 치는 동생을 볼 때면 당장이라도 집에 데려오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시험관을 스킵하기로 했어요. 다행스러운 건 이번 달에는 생리가 자력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1월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몸 관리에 들어가려고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자유를 선사하기로 했습니다. 뒤뚱뒤뚱 걸으면서 할 얘긴 아니긴 한데 1월에 어쩌면 병간호를 해야 할 수도 있어서 잘 먹어야 합니다. 체력도 길러야 하니까 오늘도 런데이 초보용 달리기로 수련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추운데 어떻게 달려? 그랬는데 내면의 비평가의 말은 역시 들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달리다 보니 속이 뻑 뚫리네요. 다
잘 될 겁니다. 집에 와서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달리기 2회차인데 지난번엔 스트레칭을 안 했더니 근육통이 장난 아니었어요.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자다가 쥐가 내릴 수 있어서 폼롤러로 꼼꼼하게 마사지 해줍니다. 예전에 요가 다닐 때 배운 대로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하는 거라 그런지 엄청 아프네요. 햄스트링이랑 고관절도 풀어주고 잽싸게 마무리할게요. 건조한 계절에 필수인 마스크팩을 하려고요. 그나마 유해 성분이 적은 메디힐 티트리 마스크팩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전에는 쓰레기 때문에 뽑아 쓰는 마스크팩을 썼었는데 향료가 들어서 전부 폐기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짜서 얼굴이랑 목에 발라줍니다. 올해는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던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마음이 힘들 때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 건 역시 책이었어요.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는 글을 접했어요. 이 글귀를 저를 둘러싼 모든 상황에 접목시키면서 마음이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아픈 건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동생을 돌보기로 한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겠죠. 저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되지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미리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만 충실하자 라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문제로 시험 가는 시기로 결정한 김에 보다 파이팅 넘치는 식단으로 가는 중입니다. 간병에 자신이 없는 만큼 잘 먹어서 체력을 길러놔야겠죠. 는 애슐리 퀸즈를 오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첫 접시는 양심상 채소 위주로 담았어요. 맛이 깊고 진한 클램 차우더 스프입니다. 완전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애슐리 퀸즈는 처음 와봤는데 음식들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특히 파스타나 피자 종류가 다른 곳보다 맛있었습니다. 필요하다 저거. 페퍼론치노도 같이 나왔다. 평소와는 다르게 기름기 많고 파이팅 넘치는 음식들을 앞에 두니 절로 웃음이 나네요. 특히 알리오 올리오가 이렇게 풍미 있을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정신없이 먹다 보니 푸파 본능이 살아나서 한 5접시 먹은 것 같아요. 한동안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실컷 풀고 다녔어요. 현재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땐 뭔가 다른 탈출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처럼 미련하게 먹는 걸로 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아침 8시쯤 눈을 뜹니다. 취침 시간도 점점 늦어져서 12시 가까이에 잠들어요. 연초에는 10시에 자려고 갖은 애를 썼는데 점점 늦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10시 취침해야지 하며 벼르는 중이에요.
저녁에 공기가 건조해서 가습기를 틀고 자는데요. 가열식 가습기의 단점은 바로 이렇게 습기가 맺힌다는 거예요. 곰팡이를 예방하려면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트레이더스에 트와이닝 얼그레이가 보이길래 집어왔어요. 티머그 거름망이 스텐 텀블러에 꼭 맞아서 여기에 담으려고요. 거름망이 약간 새기는 하는데 그래도 플라스틱 걱정 없어서 좋아요. 자타공인 집순인데 요즘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집에 혼자 있기 무섭네요. 이때만 해도 마음을 정하기 전이라 고구마 먹고 체한 듯 가슴이 답답했어요. 동생 소식에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견고하던 벽이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느꼈고, 먼 미래의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작별의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동생에게 잘해준 기억보다는 부족했던 기억만 떠올랐습니다. 동생을 직접 돌보기로 결심한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편집도 하려고 짐을 바리바리 싸갔는데 역시 집중이 안 됐어요. 홍차만 마시고 집에 왔네요. 자전거 메이트는 역시 호러 영화죠. 요즘은 달리기와 실내 자전거를 번갈아 가면서 운동해요. 근데 식단을 소홀히 했더니 확실히 벌크업이 되고 있네요. 자전거는 30분으로 마무리하고요. 스트레칭을 한 10분 정도 해줬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이후로 하체 근육 위주로 풀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난방비 몇 푼 아끼려고 감성 브이로그를 포기했어요. 이마트는 과일이 복불복인데 이번에 산 과일들은 하나같이 맛있네요. 특히 MB 사과는 가성비 있고 맛있어서 완전 만족했어요. 하루에 과일은 딱 요 한 접시 정도만 먹습니다. 저녁은 소박하게 차려 먹었어요. 전날 남은 두부조림이랑 애호박 볶음에 계란까지 말았는데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죠? 밥 먹고 있는 저를 영상으로 보면 소식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차린 밥상에서만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게 팩트입니다. 저염식과 저탄수화물 식사를 기반으로 차린 밥상이라 기본적으로 제 입맛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인지 밥숟가락 놓자마자 간식부터 찾게 되네요. 두유 만들어 먹으려고요. 두유는 제조기에 맡겨놓고 저는 친정에서 가져온 무쇠 후라이팬을 좀 손볼까 해요. 어머니가 이케아에서 구매하셨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동안 창고에 있었대요. 새빨간 녹을 우선 베이킹소다와 식물성 오일로 깔끔히 닦았어요. 물에 가볍게 헹궈줬고요. 행주로 물기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시즈닝을 해줬어요. 처음엔 녹이 묻어나와서
이거 괜찮을까 했는데 닦아내다 보니 점점 예뻐졌어요. 뒷면도 꼼꼼히 닦습니다. 2번 정도 기름에 닦아내고 중불로 가열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계란말이도 해먹고 맛깔나는 파스타도 해먹었답니다. 지금은 유해물질 1도 없는 무색팬 쓰길 잘한 것 같아요. 음식도 풍미가 달라집니다. 처음 길들이는 건 힘들었지만 한번 길들이니 오히려 손질이 편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의외로 삶의 한 가운데에 있었더라고요. 때로는 허무했고, 때로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내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버릴까 하다가도 마지막엔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살자 라고 결론 짓습니다. 내일 아침 아무리 추워도 환기 20분은 필수로 해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천천히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바탕 뛰고 오려고 채비 중이에요. 예전에는 추울 땐 달린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달리는 내내 추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집 밖을 나설 때가 제일 추운 거였어요. 여름에는 진짜 자신 없지만 달리기는 겨울의 제맛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샤워하고 나오는데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오늘도 병아리 통닭에 샐러드로 점심을 때웠어요. 식후에는 새롭게 먹기 시작한 트와이닝 얼그레이를 마시려고요. 티백을 갓 열었을 때 나는 향이 가장 좋았어요. 쓰면 쓸수록 잘 샀다 생각되는 이 티머그. 티백에 미세 플라스틱을 피할 수 있으니까 알갱이가 조금 삐져나오는 건 봐주기로 했습니다. 3분 정도 우러내니 진한 홍차가 만들어졌네요. 홍차는 많이 접해보지 못했지만 트와이닝 얼그레이는 커피 대용으로 너무 좋았어요. 색도 진하고 맛과 향도 깊고 진하네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삼각대를 구입했습니다. 한 1년은 벼렀나봐요.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보고 손민수 해봤습니다. 되나? 오. 그렇게. 그런데 이 삼각대는 약간 흔들림이 있는 게 단점이네요. 크니까 좋네. 어느새 일몰 시간이 되었네요. 그건 그렇고 우리의 미니멀 호소인이 또 뭘 샀나 봅니다.
얼마 전에 무쇠팬 써보고 괜찮다며 스타오브 냄비까지 주문했다네요. 첫 스타트는 비교적 가벼운 짠. 아시아분 18cm짜리로 골랐어요. 이 뚜껑이 수분 손실을 막아준다죠. 아유, 먹었지? 무수분 요리가 기대됩니다. 오늘의 메뉴는 무해향 콩나물 국밥과 약간 유해할 수 있는 김치전입니다. 2025년의 나에게 학식단을 토스하려니 미안해서 영상 편지 하나 쓰려고요. 혜원이가 혜원이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참, 저 핸드폰 바꿨어요. 전에 쓰던 폰이 고장났는데 수리비 40만 원이나 나온다길래 친절하고 당근에서 올 수리된 플립5로 구매했답니다. 카메라 사양은 나아진 게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에는 꼭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실 수 있게 제가 좋은 기운 팍팍 나눠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